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의는 신경인류학자 서울대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한선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박한선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혐오가 가져오는 이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혐오를 하면은 어떤 부분이 이득인 것이죠? 그렇죠. 혐오는 뭐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혐오하지 않아라고 하면은 그게 더 올바르고 좋은 것 같은데 혐오가 가져오는 이득이다.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혐오는요. 자신 그리고 자신의 친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시적인 그런 정서 시스템이자 인지 시스템입니다. 방어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네.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혐오 대상을 식별하고 그 다음엔 혐오, 즉 역겨운 감정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세 번째 행동, 즉 회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동물들도 다 있어요. 동물들도 감염이 된 개체라든지 더러운 대상에 대해서 식별하고 역겨워하고 도망칩니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뭐 구더기가 막 들끓는 음식이라든지 피, 내장, 배설물, 토사물 뭐 이런 것들, 침, 고름, 뭐 기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선 나는 혐오 같은 걸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그런 걸 보면 본능적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반응이 있죠. 아주 건강한 겁니다. 예,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볼 때. 물론입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혐오하고 역겨워하는 건 건강한 반응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혐오의 이득은 자기 보호와 자기 주변 사람들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건강과 안녕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 마땅한 어떤 대상들을 봤을 때 혐오를 느끼는 것이 건강한 반응인데 이런 것들이 교수님 말씀은 오작동돼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 혐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잔재적인 위협에서 날 보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혐오를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결과는 사망이나 질병입니다. 그렇죠. 근데 혐오하지 않아서 얻는 이득은 뭘까요? 그냥 한 끼 밥을 먹는 정도거든요. 썩은 줄 알았는데 안 썩었어. 그러니까 난 한 끼 밥을 배불리 먹었어. 이 정도입니다. 즉 이득은 작고 손해는 아주 큽니다. 그렇죠.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그런 상황이 있을 거야 라고 간주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대상을 보면 일단 혐오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신종 감염병은 되게 외집단, 즉 우리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집단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우리가 저항력이 없는 감염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일단 경계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문제는 이제는 현대사회에서 단지 저 사람이 나랑 피부색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감염병이 있을 거라고 간주하는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검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PCR 검사하면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이 감염병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얻는 손해가 더 크죠.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감염병, 즉 나한테 신체적인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들입니다. 팔다리를 잠깐 잘 못 쓰신다고 해서 감염병을 더 많이 옮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굴에 좀 흉터가 있거나 팔다리를 저시거나 하는 분들을 일단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현대에 살면서 원시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혐오를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고 있구나. 내 스스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둘 다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도 그렇습니다. 원시적인 감정이에요. 의식적인 노력으로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엔 좀 알면서 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런 혐오를 선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자제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본인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어떤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한테 일단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게 유리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대한 이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용되죠. 사회 전체적으로 혐오의 감정을 조장하고 그리고 더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을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차단하고 언론에서는 좀 더 건강한 정보를 계속 알려줄 수 있는 노력을 무던히 지속하는 수밖에는 뾰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박한선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